시장의 큰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빅픽처 유한타증권의 오경택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양 지수가 거의 2% 안팎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 초반에 3천선 이탈이 또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해서 가지고요. 오늘 주제를 좀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코스피 3천선 이탈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조정 국면에 접어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어떻게 또 전망하고 계신가요? 일단 좀 오늘이 좀 상당히 지수 흐름상에서 좀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음. 1차적으로 지금 3천선을 회복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주가에 대한 마무리가 3천선이 좀 지지가 되면, 추가적으로 이제 3천선을 지지하고 좀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로 좀 흘러갈 것 같고요. 또 다시 3천선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좀 조정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느 방향으로 좀 판단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오늘 종가상으로 3천선을 지지하는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판단을 좀 유보하고 오늘 종가상으로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그럼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래 들어서 시장의 변동성 커진 원인에 대해서 미 증시 내에서의 이 게임스타 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공매도라든지 혹은 헤지펀드들의 수급적인 움직임에서 원인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알아야 될 부분, 시사점이 있다면요. 네, 일단은 좀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그 미국의 이제 그 개별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나타냈는데, 그게 이제 한국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를 보는 게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큰 영향은 뭐냐면, 그 외국계 이제 헤지 펀드들이 그 급등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좀 정리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을 매도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매도한 종목이 이제 시장이 좀 매물로 출회가 나오는 부분이 좀 영향을 좀 미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그 외국계 헤지 펀드에 대한 주식 비중이 단기적으로 좀 축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이제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증시에 있어서 좀 외국계 헤지 펀드들이 우선 처분 대상으로 좀 삼기 때문에, 일단 일시적으로는 지금 헤지 펀드 주식 비중 축소하는 부분이 지난주 금요일 나타나는데, 다행히도 오늘은 좀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일단은 그 단기 이슈로 발생했었던 그 외국인 헤지 펀드에 대한 매도 그 축소하는 분위기는 일단은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되겠지만 좀 일락달락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동안에는 저도 이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 미증시에서 전체적인 것도 아니고 개별 몇몇 종목군도 공매도 이슈가 왜 우리 수급에 영향을 줄까 했는데 공매도 숏커버링을 들어가다 보니 그걸 사려고 하다 보니 딴 걸 팔아야 되고 이 파는데 신흥국 증시가 그 타겟이 됐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 외국인들의 최근의 매도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슈로 디지털 세금 부과 부분도 또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것도 부분도 좀 상당히 좀 이슈가 좀 확대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일단 지금 프랑스가 미국 빅테크 대상 기업들에게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전년도에 이제 부과하려고 했는데 트럼프가 그 보복 관세를 강하게 붙이는 바람에 일단은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제 프랑스에서 그 전체적인 디지털 기업들에 있어서 그 온라인 판매나 광고, 그다음에 디지털 수익 서비스에 있어서 3%의 세금을 좀 부과하겠다라고 좀 밝힌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그 유럽 연합에서는 그 올 봄에 그 OECD가 내세웠었던 디지털 세금 협상 부분을 타결할 걸로 일단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근데 이제 그 전에 지금 옐런 재무장관이 이러한 다국적 기업들이 OECD에 해당하는 그런 과세 논의에 협력해야 된다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좀 프랑스가 좀 적극적으로 디지털 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좀 나선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디지털 세를 부과하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그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 발생한 그 수익의 3%를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그 이제 그 세금이 낮은 그런 국가의 그 조세 회피 지역 국가에 이제 본사를 세우고 좀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최저 법인세율을 정하자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 디지털 세금이 이제 협상이 이제 타결이 되게 되면 이제 미국의 빅테크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 그다음에 애플, 구글 이런 쪽에 대한 기업들의 디지털 세금이 좀 부과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지금 바이든 정부가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좀 관건인데, 이 부분이 또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은 좀 무역 분쟁이 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 세금에 대한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가 또 시장에는 좀 중요한 요인으로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새 정부,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 이 부분을 대응하냐 보자. 눈여겨보겠습니다. 다른 이슈로요, 코로나19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여전히 또 확산되는 부분들, 백신이 접종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잡히질 않는 모습이라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현지 시간으로 31일부터 지금 국경 봉쇄 다시 들어갔잖아요. 시간상으로는 이미 국경 봉쇄는 돼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노르웨이도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뭐 일부 지역 봉쇄를 한다, 이런 얘기들 꾸준히 나오던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프랑스가 이제 어제 날짜로 국경 봉쇄를 일단 발표를 했고, 대상이 되는 거는 이제 유럽연합 회원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대한 국경 입국되는 걸 일단 막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국경을 봉쇄한 상황과 더불어서 내국적으로도 지금 식품 판매점을 제외한 상점을 대부분 문을 닫도록 좀 조치를 취했고, 그다음에 공공 분야를 포함한 모든 기업의 재택근무를 촉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단은 3월까지는 이어질 수 있는 좀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고요.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도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서 뭐 영국, 아일랜드, 포르투갈, 브라질에 대한 입국 금지를 좀 추진하고 있어서 지금 프랑스 외에 다른 유럽 국가도 이렇게 국경 봉쇄하는 분위기가 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분위기가 지금 당장 해소되기는 보다는 일단은 지금 변종 바이러스가 확산 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좀 3월 초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코로나19 백신만 개발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백신 개발되고 접종 시작한 지 한참 됐는데도 뭔가 좀 답보 상태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새로 승인 소식도 나오고 있던데 지금 현재 코로나 백신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 모더나와 화이자가 이제 백신 승인을 받고 지금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 유통 과정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접종받는 수가 좀 생각보다는 저조한 그런 상황인데요. 추가적으로 이제 유통이 좀 용이한 그런 제약사의 백신 개발도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존슨앤존슨의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근데 일단은 존슨앤존슨에 대한 백신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전체적인 코로나19 백신 효과는 66%로 기존 뭐 모더나나 화이자의 90%가 넘는 백신 효과보다는 낮기 때문에 조금은 좀 실망한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미국에 있어서는 75% 효과, 그다음에 남미에 대해서는 66%, 남아공에서는 57%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백신에 대한 효과와 성능에 있어서 좀 기준치를 삼는 부분이 미국 FDA에서는 50%만 넘어도 백신으로 치료제로 좀 승인을 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일단 존슨앤존슨에 대한 백신도 좀 승인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존슨앤존슨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백신 유통이 좀 용이합니다. 냉장 보관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백신보다 안전성이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존슨앤존슨에 대한 승인과 추가적으로 이제 접종이 추가적으로 좀 이루어지게 되면 좀 접종 받는 비율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노바백스도 지금 임상 3상 결과 한 거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89.3% 감염 예방 효과를 발표하면서 노바백스는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에서 60% 이상을 급등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예방 효과는 60%에 좀 불과하다라고 좀 발표를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백신은 50% 이상만 효과가 있어도 좀 승인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태에서 노바백스의 60%의 예방 효과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노바백스는 이제 추가적으로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후보 물질을 좀 개발을 하고 있고, 올해 2분기에 추가 임상이 들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효과가 있는 백신에 대한 개발 기대도 좀 노바백스를 통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대외 변수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들을 쭉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막상 좀 듣고 보니까 뭔가 호재다, 악재다 정리하기보다는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이 불확실성을 안고 우리 시장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의 큰 그림을 좀 그려주세요. 네, 일단은 지금 제일 좀 중요한 게 좀 하락이 좀 진정이 되면서 좀 지지선을 좀 나타내는 게 좀 중요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3천선이 좀 지지가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은 더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려가면서 투자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디지털 세금에 대한 부과와 코로나19에 대한 그 국경 봉쇄가 이제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국면이 또 발생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변동이 발생해서 3천선이 깨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또 이제 비중을 좀 축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은 이제 3천선을 지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주식 비중을 한 뭐 70%를 유지하면서 지지됐을 때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